이클립스의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바의 배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하면서 단축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죠, 그죠? 자, 글씨가 작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하면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 이 정도 크기로 할까요? 자, 이클립스의 단축키 알아보기. 자, 자바의 배열에 대한 공부 두 가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빈 공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클래스를 만들면 이럴 때는 컨트롤 D를 눌러서 한 줄을 삭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배열을 선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인티저 타입으로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대괄호는 변수 뒤에 붙이셔도 되고 인티저 앞에 붙이셔도 되죠, 그죠? 자, 어레이는 new int 5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깜빡거릴 때 여러분 키보드 오른쪽 누르셔도 되고, 지금 대괄호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숫자를 쓰신 다음에 탭 키를 누르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미콜론을 끝에 가서 누르는 것조차도 귀찮다 그러시면은 세미콜론이 자동으로 맨 마지막에 붙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 설정은 윈도우 키 누르신 상태에서 Preferences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타이핑을 검색해 보시면 자바의 에디터의 타이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을 오토매틱하게 마지막에다가 그 적절한 위치에다가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걸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대괄호 열고 5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세미콜론 누르시면 자동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세미콜론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되지 않고 커서가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자, 이 배열에 어떤 값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는데요. 자, 어레이 0번째. 자, 여기는 여러분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new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서 공간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인 인티저의 디폴트 값인 0으로 초기화가 되지만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걸 출력을 할 때 우리가 system.out.println 이것은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sysout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혹은 sout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되고 이 문구도 나중에 사실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냥 가볼게요. 자, array 가로 열고 0번째를 출력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코딩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텐데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실 수 있고 단축키로는 Ctrl F11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자동 완성 기능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는 빼고 if 같은 경우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은 이런 폼이 완성이 되고요. 혹은 if else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셔서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명령어에 이걸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배열 같은 이름이 이제 이미 한번 선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A까지만 치시고 Alt 슬래시를 누르시면은 자동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Shift 스페이스바로 바꿔놨습니다. Alt 스페이스바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 변수 이름이 뭐가 있다고 했을 때 Shift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를 여러분 어디서 바꾸실 수 있냐면 Preference 들어가셔서 키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자, 제너럴의 에디터의 키라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자, 워드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그 Alt 슬래시였는데 제가 Shift 스페이스바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바꾸고 싶으시면은 자, 여기서 Alt 슬래시 이렇게 원복하실 수도 있고요. 백스페이스로 지우신 다음에 지우신 상태에서 Shift 키보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캔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하고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하시면 S out 컨트롤 스페이스바, A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제 배열을 제가 0으로 했는데 요거를 제가 몇 개를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1번째 인덱스에는 예를 들어서 10을 넣고 어레이 2번째 인덱스에는 20을 넣겠다. 예, 요 과정을 반복하고 싶으실 때는 그 복제가 있는데요. 복제는 컨트롤 알트 하신 다음에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내리십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복제가 되는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위로 복제하고 싶다. 컨트롤 알트 화살표 위로 하시면은 여기 있던 내용이 여기로 복제가 된 겁니다. 네. 다시 컨트롤 D로 제가 한번 좀 지워보고요. 구분을 위해서 여기가 50이다라고 40이라고 가정을 하고 컨트롤 알트 위로 올려주시면 위쪽에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1, 2, 3 0, 1, 2, 3, 4까지 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 가능하고요. 자, 출력하는 부분도 이제 배운 대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컨트롤 D가 삭제죠. 죄송합니다. 컨트롤 알트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추가하고 인덱스 값을 바꿔주면 배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행은 컨트롤 F11. 자, 이런 형태로 배열을 초기화를 하고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을 접근해서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복문이라는 걸 이용을 하죠. 자,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배운 대로 FOR까지 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십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추천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 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탭 키를 누르시면은 요거를 하나씩 이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 관련해서 변수 이름 여러분 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에 있는 이 부분 선택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본문을 쓸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또 쓰셔도 되지만 아까 배운 한 가지 팁 중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이때는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를 아래 위로 움직이시면 그대로 우리가 들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컨트롤 딜리트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배열의 인덱스에다가는 변수 i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i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해주면 아까랑 동일하게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 아까랑 동일하고. 자,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엔터키 치시면 되고, 자, 이번에도 바꿀 내용은 없고요. 엔터키를 치시고, 자, 밑에 있는 내용을 Alt키 눌러서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만큼은 한 번에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D로 한 번에 지워주실 수 있고요. 컨트롤 D로 지우고, 자, 출력할 내용은 어레이에 i번째 있는 내용을 출력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처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고, 두 번째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읽어서 출력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블럭을 지정하신 다음에 Alt, Shift 누르시고 메소드의 M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추천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메소드 이름이나 이런 거 부분을 전부 다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extracted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소드가 하나 생겼고 지금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실행 바로 해볼게요. 컨트롤 F11. 자, 실행 결과에는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 extracted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바꾸실 때 Alt Shift Rename Refactor R을 눌러주십니다. 네. 자, 리네임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박스가 전체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타이핑 하십니다. 자, 이 함수 이름 뭘로 할까요? 네, print array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완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지금 보시면은 array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메인 메소드에 하고 print array에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영역이죠. 자, 이 array는 메인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이고 여기 있는 거는 print array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이죠. 자, 그래서 다 같은 이름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Shift Alt Rename. 자, 여기서 저는 간단히 ARR. 여러분 타이핑 해보시면은 네,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RR 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선언부터 초기화하는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체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눌러주시면 전체 주석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하시면 블록을 할 수는 있는데 간혹 이게 잘 예쁘게 안 먹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하면은 이렇게 좀 지금 같은 경우 좀 이상하게 됐죠, 그죠? 어쨌든 이 블록으로 주석을 처리할 수 있고 블록 주석된 것을 취소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백슬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대로 안 살아나죠?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래 살리고 그냥 블록 지정하셔서 컨트롤 슬래시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하는 부분을 제가 이것도 한번 함수로 만들 텐데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int 배열 array라고 하는 걸 만들 텐데 자, make array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리고 자, 여기는 5개짜리. 자, 그냥 제가 세미콜론 했는데 끝에 가서 붙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5개 세미콜론. 네.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지금 make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고 한 가지 퀵픽스 제한사항이 수정사항이 makeArray라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함수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서도 퀵픽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셔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함수 이름 그대로 되어 있고 자, 프라이빗을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배열을 리턴하게 되고 매개 변수를 받는다. 자, 마음에 들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함수로 만들게 되면 항상 이 to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게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삭제하시죠. 자, 이렇게 to도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 어딜 보시냐면 자바의 코드 스타일을 봅니다. 자바의 코드 스타일의 코드 템플릿. 이걸 여러분 검색하셔도 돼요.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템플릿의 코드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메소드 바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동으로 투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게 돼 있죠. 나는 투두를 관리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디트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전체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OK를 누르시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지우고 함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method. 자, 이번에는 to도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ake array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서 지금 new int 5개 요 동작을 여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인티저 배열의 array라고 하는 걸 만들 거고 자, new int 하는데 몇 개를 만들지 몰라요. 여기 숫자 5가 넘어온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고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열고 i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것. 자, 이렇게 하면 배열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요 i라고 하는 변수를 리네임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Shift Alt R 누르신 다음에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배열의 크기니까 사이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포문을 통해 가지고 전체 크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레이에 Shift 스페이스 자동 완성되고요. 어레이에 i번째에다가 탭 눌러서 이동했습니다. 자, 어떤 값을 넣어야 돼요? 랜덤 값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바에서 랜덤 값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랜덤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math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인 랜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객체를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기다가 객체 생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랜덤, 랜은 new, 랜덤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자, 요 작업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new라고 합니다. 객체 생성이죠. new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create new object이라고 있죠. 자, 여기 엔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의 클래스 타입을 써줍니다. 우리 랜덤 클래스를 쓸 거니까 랜덤이라고 치시고 탭키 눌러서 변수 이름, 레퍼런스 변수의 이름은 그냥 랜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엔터해서 완성해 줍니다. 자, 빨간 줄이 있네요. 이거 뭡니까?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임포트가 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커서 가져가셔서 임포트 누르셔도 되고 자동으로 임포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처럼 추천 나온 거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M 임포트에서 그 M이 들어가죠. 그 약자를 이용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커서가 항상 지금 해당하는 클래스에 있을 때만 동작을 합니다. 다른 데 있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M을 해도 요거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고요. 자, 다른 데 커서가 있을 때 전체 문장에 대해서 필요한 그 인풋을 수행하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O 하시면 알아서 전체 코드를 살펴봐서 랜덤을 추가해 줍니다. 두 가지 컨트롤 시프트 M과 컨트롤 시프트 O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랜덤에 대한 부분을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에다가 우리가 임의의 값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 렌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점 찍고, 자, 점 찍어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나오죠. 두 번째 보시면 next int가 있고, 세 번째 보시면 next int에 bound가 있는 거 있죠.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걸 엔터 치시고, 자, 어디까지 값을 기준으로 해서 0부터 어디까지 해서 랜덤 값을 인티저 랜덤을 만들겠느냐. 저는 그냥 임의로 10을 한번 써볼게요. 이 0부터 10 사이에 있는 0은 포함하고 10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그냥 세미콜론 하면 마지막에 붙죠. 자, 여기까지 완성됐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뭘 리턴해야 됩니까? 준비된 어레이를 리턴해주면, 자, 이 어레이에 대한 참조값이 레퍼런스가 여기에 대입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어레이 레퍼런스 변수가 그대로 프린트 어레이에 전달이 돼서 다시 프린트 어레이에서 배열을 출력하게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자, 23339 여러분 실행하면 0에서 9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는 나오고 0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뭐를 먼저 해볼까요? 자, 지금 점을 찍으니까 자동으로 나오죠. 코드가 렌이라고 점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서 좋아요. 자, 이 점을 찍어서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점을 안 찍고 내가 타이핑 할 때마다 모든 그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A 찍으면 A에 대한 것, 시스템 할 때 S를 찍으면 S에 대한 것. 자,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설정에 들어가십니다.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오토 한번 쳐볼까요? 오토 컨텐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바에서 컨텐트 어시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액티베이션 트리거 포 자바라고 해서 점을 찍으면 자동으로 활성화 어떤 액티베이션을 해주겠다.
자동 활성을 시켜주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컨텐트 어시스턴트를 점뿐만 아니라 모든 알파벳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타이핑 하시면 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체 알파벳을 다 포함을 시켰고요. 자, 어플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A를 치면 어떻습니까? 어레이가 추천되고 ARR까지 하니까 ARR로 시작하는 거. 자, S 사이즈 SY S T E M 찍을 때마다 다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시점에 이 커서 움직이시면 여러분 순서를 선택하실 수 있고 엔터키 치시면 그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레이도 마찬가지로 커서를 이동하시고 원하는 데서 엔터키를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타이핑 할 때마다 자동 완성 기능이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볼 부분은 뭐냐면 자, 랜덤 넘버를 10까지 이렇게 만들기로 0부터 10 사이에 있는 값을 요런 코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드 코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상수값들이 코드에 이렇게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은 나중에 디버깅 하기가 힘들고 관리가 힘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기가 일일이 찾기 바꾸기를 하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파이널로 상수값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자, 상수를 선언하는 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은 컨트롤 1을 눌러서 퀵픽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컨트롤 1 누르시면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xtract to constant라고 하는 게 있죠. 상수로 뽑아내겠다. 자, 이걸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private static final로 해서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상수값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타입은 인티저 그대로 두고요. 탭을 누릅니다. 탭을 누르고 자, 이 변수의 상수 변수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자, 바운더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바운드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커서를 아래 위로 올려서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저는 랜덤의 맥스 값이니까 랜덤 언더바 맥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키 치시면 이게 자동으로 확인을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배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수값은 이렇게 소문자로 하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대문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전체를 다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Shift, Alt, R, 리네임을 리팩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대문자로 하기 위해서 Ctrl Shift X 하면 대문자, Ctrl Shift Y 하면 소문자예요. X, Y. 저는 대문자로 Ctrl Shift X 해서 대문자로 하고 엔터키 누르시면은 전체 리팩터가 리네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통 이런 걸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스트링 네임 이런 게 아니고 자, 스트링 네임 뭐가 있을까요? 자, 서울이라고 있다고 치면 자, 요런 값들을 여러분 상수값으로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아까 컨트롤 1을 누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 Alt T를 누릅니다. 이게 메뉴죠, 그죠? 리팩터의 메뉴고 리팩터의 T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컨스턴트를 뽑아낼 때 Extract A를 누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Alt T A를 누르시면 돼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Alt T A 자, 그러면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컨스턴트의 네임을 써줍니다. 그냥 여러분이 CT라고 쳐주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하시는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으로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셔도 이렇게 위에 추가가 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랜덤 맥스 값은 사실 이 최대값 10을 포함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자, 랜덤 최대값.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수정하려고 하면 코드상에서 1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값이 나오는 랜덤 넘버가 나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덧셈 기호 양쪽에 공백이 없고 어떨 때는 비교 연산자 양쪽에는
대인문이죠. 대인문 양쪽에는 공백이 있고, 자, 요런 코드들을 자동으로 포맷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좁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블록을 지정하신 다음에 자동으로 포매팅을 해주기 위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포맷의 F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 포맷이 완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맷만 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들여쓰기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인덴테이션하고 들여쓰기하고 그 다음에 문자 사이의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주고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나는 이렇게 붙여 쓰는 걸 좋아한다. 너무 코드가 길어지는 게 싫다. 자, 그런데 들여쓰기만 맞추고 싶다. 들여쓰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선택해보기에 컨트롤 A, All 선택하시고요. 셀렉트 All 하시고, 물론 부분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컨트롤 A가 단축키입니다.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I, 인덴테이션의 I를 누릅니다. correct indentation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AI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컨트롤 AI 항상 이렇게 버릇처럼 하시면 좋고, 포맷을 평소에 잘 띄어쓰기를 잘 못 맞추는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F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배열을 지금 출력을 하는데 위아래에다가 뭔가 좀 꾸미는 걸 한번, 자, S, Alt,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여기서 짝대기를 한번 하고, 자, 요거를 아래쪽에 배열 내용을 출력하고 아래쪽에도 짝대기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복제를 한번 하면 되겠죠. 컨트롤 알트 화살표 아래로 복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내려가고 싶어요. 알트 밑으로 해서 여기다가 놓고, 네. 그러면 위아래에 화살표가 나오겠죠. 네, 짝대기가 표시가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Alt TA 해서 요거는 어떤 이름으로 한번 줄까요? 라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라인으로 바뀌고 위에 선언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실행해도 실행 결과에는 차이가 없고요. 자, 조금 줄여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자,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다시 좀 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웬만한 코드 단축키들을 많이 활용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없는 것 중에서 뭐 좀 특별한 것도 있긴 한데 Alt Shift A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선정해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고 싶다. 테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 컬럼에 걸쳐서 수정하는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자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Alt Shift A가 그 동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지금 쓰지 않는 거니까 제가 컨트롤 D로 삭제를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혹 컨트롤 F로 해서 이제 그 찾기를 많이 하잖아요. 찾기 바꾸기. 그거 말고 컨트롤 J라고 해서 incremental fin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J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incremental fin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RA 하면 RA까지 찾아주죠. RAN. 자, rain이라고 이렇게 쳐보니까 지금 이게 검색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위아래 눌러보시면 위쪽으로 찾고 아래쪽으로 찾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없다고 나오고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다가 RAN이 아니고 나는 RANDOM까지 찾고 싶다.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위아래 눌러보시면 랜덤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랜덤 뭐 있죠? 언더바 맥스를 찾고 싶다. MA까지.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키를 누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컨트롤 J를 이용해서 인크리멘탈 파인드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면 오른쪽에 모든 단축키들이 표현이 됩니다. 요거를 보시면
보시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단축키에 대해서. 자, 여기서 KEY 여기가 아니었나요? 네, 여기 보면 export CSV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제가 작업할 때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키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 show key binding when command is invoked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그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여기서 뭐 컨트롤 D를 하더라도 나타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리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네, show key binding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시면, 자, 이게 단축 키죠. 마지막에 발견했네요. 단축 키 알아보기. 네. 자, 그래서 뭐 컨트롤 D, 컨트롤 Z 이런 단축키들이 다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클립스의 단축키에 대해서, 그리고 자바에서 배열을 생성하고 출력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리턴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